네, 안녕하세요. 오천종의 오천 메뉴. 오늘 또 힘차게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제가 텍사스에 출장을 나와 있는 관계로 전파 상황이 원활하지 못해서 생방송 대신 부득 녹화 방송으로 진행되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네, 오늘 뉴욕 증시 3대 지수 일제히 상승세로 마감을 했습니다. 통상 계절적으로 약세를 보이는 9월 증시는 이로써 올해 상승장으로 최종 마감하게 됐습니다. 오늘 전해드릴 얘기는요, 11월 FOMC 딱 37일 앞두고 나온 파월의 금리 인하 가이드라인이 메인 소식입니다. 또 새로운 데이터 시카고 경기 지수도 함께 살펴보시죠. 자,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먼저 시황부터 살펴보시죠. 미국 뉴욕 증시 3대 지수가 3일 일제히 상승 마감했습니다. 제롬 파월 미국 연방준비제도 의장이 빅컷 가능성에 대해서 선을 긋고 금리 인하를 서두르지 않겠다고 밝히면서 낙폭을 키웠던 시장은 막판에 상승 반전했습니다. 빅컷 전망 후퇴에 대한 실망감보다 연착륙에 대한 안정감에 더 힘이 실렸던 것으로 보입니다. 다우 평균지수 전거래일보다 0.04% 오른 42,330.15의 장을 마감했습니다. 사상 최고치입니다. 대형주 중심 S&P 500 지수 24.31포인트 0.42% 상승한 5,762.48로 장을 마쳐 역시 최고치 찍었습니다.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지수는요 69.58포인트 그러니까 0.38% 오른 18,189.17의 거래에 마쳤습니다. 러셀 2000 지수도 극적으로 강보합으로 마감했습니다. 바우삭 캐피털 파트너스의 에밀리 바우삭 길 최고 경영자는요. 강세장은 올해 역사상 가장 약한 분기를 이제 견뎌냈다 하면서 실적이 강세를 유지하고 금리가 낮아지고 소비자들이 여전히 지출에 나서면서 강세장이 적어도 연말까지 온전히 유지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기대감을 밝혔습니다. 기타 지표들도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국채금리 어제보다 3bp씩 소폭 금리 오르고 있습니다. 유가는 중동의 리스크 확대되고 있지만 보합세 유지하고 있습니다. 금과 은, 동 자원은 최근 상승세 좀 주춤하고요. 조정을 거치고 있습니다. 특히 은과 구리가 금보다 더 크게 조정을 받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비트코인 역시 최근 상승세에서 살짝 물러나서 3% 정도 하락하고 있습니다. 오늘 가장 중요했던 거 파월 의장의 입이었습니다. 제롬 파월 연준 의장 미국 테네시주 내슈빌에서 전미 실물경제학회 연례회의 참석했습니다. 이 자리에 연설에 나서서 금리 인하에 대한 전망 밝혔습니다. 파월은요. 연방준비제도는 금리 인하를 서두르는 위원회가 아니다. 연준은 미리 정해진 코스대로 움직이고 있지 않다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덧붙여서요. 앞으로 경제가 예상대로 전반적으로 발전한다면 통화정책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보다 중립적으로 나아갈 것이라면서 경제가 예상대로 호조를 보인다면 올해 50bp 더 금리 인하가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미국 경제가 여전히 견고한 상태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파월 의장은 최근 미국 2분기 GDP 성장률이 상향 조정됐던 것과 관련해서 경제는 매우 견고한 상태이고 이를 유지하기 위해 모든 수단을 앞으로도 동원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금리 게임 아주 끝난 것은 아닙니다. 상황이 바뀌면 결정도 바뀌겠죠. 그러니까 파월은요, 앞으로 변수가 될 수 있는 지점들도 오늘 짚어줬습니다. 파월은 11월 FOMC 회의 전까지 물가 보고서와 고용 보고서가 한 번씩 더 있다면서 향후 정책 방향은 들어오는 데이터에 따라서 달려 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그의 의중을 조금 더 한층 더 알아보기 위해서는요. 연준의 비공식 대변인으로 알려진 닉 티밀하우스 기자가 오늘 파월 기사 어떻게 썼는지도 한번 살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오늘 닉 기자의 기사 제목 보면요. 파월은 금리 인하로 소프트 랜딩 지속 가능하지만 서두를 필요 없다라고 밝혔다라고 제목을 정했습니다. 그리고 기사에서 파월은 공격적으로 금리를 인하할 이유가 현재 보이지 않다고 보고 있다라고 언급했습니다. 또 하나 계속해서 주목해서 우리가 봐야 할 것은 페드 보우먼 이사의 입입니다. 연준이 지난 18일 미국의 기준금리를 50bp 인하했는데 보우먼 이사만 유일하게 25bp 금리 인하 지지한 인물이었습니다. 오늘 파월 의장 연설과 함께 본인의 최근 데이터 본 소감을 함께 업데이트했습니다. 그녀는요.
최근 핵심 PC가 4월 이후 하락세였다가 8월에 다시 2.7%로 목표치 2%를 크게 상회했다라고 지적했습니다. 당초 보먼 이사는 2.6%를 예상하면서도 불편해했었는데 실제로 이보다 더 지표가 높자 우려가 더 커졌다는 겁니다. 그녀는 특히 주택 가격을 아직 문제라고 봤는데요. 주택 가격이 부분적으로는 저렴한 주택 재고가 아직 부족하기 때문일 것이라고 떨어지지 않고 있는 이유에 대해서 평가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총평으로 4월 이후 인플레이션을 낮추는 데 있어 진전이 있었던 것은 분명히 환영할 만한 일이지만 핵심 인플레이션이 여전히 위원회 목표인 2%를 넘어서 불편한 상황이다 라고 한 번 더 강조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또 강조를 했던 게 글로벌 공급망은 여전히 노동 파업과 지정학적 긴장 증가에 취약하다면서 이는 식량, 에너지 및 기타 상품 시장의 인플레이션 효과를 초래할 수 있다라고 강조했습니다. 왜 이 같은 발언이 중요하냐면 미국 동부와 걸프 연안 항구 노동자들이 오는 30일 자정부터 파업에 돌입하기로 했는데요. 이에 따라서 인플레이션이 다시 자극될 수 있다라고 우려를 한 것입니다. 이 같은 오늘 연준 위원들 발언이 나오면서 11월 FOMC 시장 B컷 가능성은 어제보다 뚝 줄어들었습니다. 지난 중까지만 해도 55%에 육박했던 11월 50bp 인하 가능성은 오늘 8월 발언 이후에 36%로 크게 떨어졌습니다. 대신 25bp 인하 가능성은 63%로 크게 올라갔습니다. 오늘 나온 데이터도 한번 같이 살펴보시죠. 오늘 나온 데이터 시카고 구매관리자 지수입니다. PMI라고 불리는 지수인데요. 경기에 가장 최전선으로 반응하는 각 기업의 원자재 구매 담당 임원들이 진행한 설문조사입니다. 시카고 지역의 사업활동 침체는 9월에 약간 완화된 것으로 나왔습니다. 이번 달 46.6으로 8월에 46.1에서 상승해서 두 달 연속 상승세 보였습니다. 예측지였던 46.2보다도 높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PMI는 2023년 11월 이후 여전히 수축과 성장을 구분한 핵심 기준 50을 넘지는 못했습니다. 연구소에 따르면요, 세부 지표 한번 살펴보면 수주 잔고와 고용은 5포인트 정도 더 넘게 오르면서 오늘 상승세 기록하는 데 주요 기여를 했습니다. 반대로 신규 주문과 생산에서는 1포인트 넘게 하락 나오면서 크게 오르지 못하고 머무는데 그치도록 만들었습니다. 다음은 국제 소식입니다. 9월의 마지막 날이자 3분기 끝 30일 아시아 금융시장에서는 중국과 일본 증시가 정반대의 행보를 보였습니다. 중국 증시에서는요, 부동산 등 경기 부양책에 힘입어 주요 주가 지수가 기록적인 폭등세 보인 반면에 일본에선 집권 자민당 시민 총재가 불확실성 보이면서 니케이 지수 4.8% 넘게 급락을 했습니다. 이날 중국 상하이 선전 즉시 시가총액 상위 300개 종목으로 구성된 CSI 300 지수는요, 전 거래일보다 8.48% 9일 연속 상승 행보 보였습니다. 블룸버그에 따르면요, 2008년 이후 최대의 상승폭입니다. 이 외에도 상하이 종합지수와 선전 종합지수도 각각 8%와 10% 넘게 상승했습니다. CSI 300은요, 2021년 최고치 찍었다가 이달 중순까지 거의 반토막입니다. 45% 이상 떨어졌다가 이후 최근 부양책으로 인해서 20% 넘게 급등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중국은요, 최근 미국 기준금리 인하 이후에 말 그대로 내릴 수 있는 건 전방위적으로 다 내리면서 돈을 뿌리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3대 정책금리 모두 인하한 데 이어서 대규모 국채 발행도 진행을 했고요. 특히 최근 지난 29일에는 중국 중앙은행이 부동산 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다음 달 말까지 시중은행들의 기존 부동산 대출 금리를 일괄 인하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증권주도 대거 상승을 했고요. 부동산 개발 업체 주가도 특히 치솟았습니다. 또 원자재인 철광석 가격도요, 부동산 경기가 살아날 것이라는 기대에 11% 넘게 뛰었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중국 경기 동향을 보여주는 제조구매자 지수 PMI도 시장 예상치 뛰어넘는 것으로 나타나면서 호재로 작용이 됐습니다. 삭소 캐피탈 마켓츠의 글로벌 시장 전략가 차루 차나나는요, 그동안 중국 증시가 얼마나 과매도 상태였는지 보여주고 있다라고 오늘장 설명했습니다.
이와 반면에 일본 증시에서는 대표 주가지수 니케이 지수가 4.8% 하락하며 장을 마감하며 싸늘한 분위기가 좀 연출이 됐습니다. 이시바 시게루 자민당 신임 총재 선출 후 첫 거래일이었는데요. 개장부터 큰 낙폭으로 하락을 했습니다. 전문가들은 투자자들이 금리 인상에 신중한 자세를 보였었던 사나의 후보가 당선이 될 것으로 베팅을 했다가 예상과 다른 결과가 나오자 주문을 되돌린 결과로 보고 있습니다. 이 이시바 총재는요, 과거 일본은행의 완화적 정책에 대해서 비판적이었고요. 대기업 법인세나 금융소득세 인상을 지지하는 입장을 보인 바 있습니다. 다만 최근에는 지난 주말에 경제 상황 감안했을 때 통화정책 유연하게 하는 것이 좋다라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도 알려졌습니다. 전문가들은 다음 달 1일 차기 일본 총리로 공식 선출될 이시바 총재의 정책이 명확해질 때까지는 일본 주식시장 큰 변동을 보일 가능성이 크다라고 내다봤습니다. 다음은 기업 분석 들어가 보겠습니다. 오늘 시장 장 중에 대체로 빨간불 켜 있다가 장 막판에 경기 완화 심리가 두드러지면서 장 종료에는 대부분 녹색으로 불이 켜지면서 마무리가 됐습니다. 특히 녹색이 선명하게 불에 들어온 것이 기술주 중에서 애플입니다. 2.29% 상승을 했습니다. 그 이유 살펴보면요. JP모건이 아이폰 출시에 대한 낙관적 예측 보고서 내놨기 때문입니다. JP모건은요. 아이폰에 부족했던 리드 타임이 3주차에 들어서 다시 회복세가 시작됐다라고 오늘 보고서를 냈습니다. 그러면서 애플에 대해서 매수 의견 유지했고요. 목표가도 $265로 정했습니다. JP모건은요. 3주차 구매 대기 시간이 앞선 1, 2주차에 비해서 다시 정상화가 됐다라고 분석 결과를 내놨습니다. 그리고 초기 수요 부진은 애플 인텔리전스를 기다리던 소비자들로부터 나왔던 일시적인 현상에 가까울 수 있다라고 낙관적인 분석도 내놨습니다. 그러면서요, 특히 애플 아이폰 프로 모델의 수요가 다시 정상화가 되고 초기 수요가 둔화됐던 것이 지금 풀리고 있다라면서 애플 인텔리전스 업데이트가 다가옴에 따라서 애플의 리드 타임 스스로 교정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희망적으로 내다봤습니다. 다음 이 밖에 오른 곳들 더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시장 많은 관심 가졌던 것이 미국의 두 케이블사 결합 발표였습니다. 최대사였던 다이렉트 TV가 DC를 인수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미국도 한국처럼 케이블 시장이 넷플릭스 같이 OTT 들어서면서 많이 어려운 상황인데요. 가입자 뺏기면서 시장이 작아지면서 합종 연행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참고로 다이렉트 TV의 주요 주주는 통신사 AT&T와 투자사 TPG입니다. 이번 인수를 계기로 AT&T는 TPG의 지분 넘기고 이 케이블사 업계에서 발을 빼기로 했습니다. 다음으로 니오는요, 기존 주주들로부터 오늘 약 20억 달러 규모 신규 현금 투자 발표한 후에 장 초반에는 주가 12% 넘게 급등을 했었습니다. 하지만 이후에 좀 대물림 나오면서 마감은 2.4% 상승 수준으로 그쳤습니다. 이렇게 중국의 차에 대한 반응은 좀 좋아지고 있는데 반대로 미국 전통차에 대한 평가는 안 좋아지고 있습니다. 떨어진 곳들을 한번 보시죠. 스텔란티스 연간 전망치 대폭 낮추고 예상보다 더 많은 현금을 소모할 것이라고 밝힌 후 오늘 장 전부터 주가 13% 하락했습니다. 장 마감도 12.49%로 마감했습니다. 스텔란티스는요, 전망 낮춘 이유에 대해서 업계 추세 악화, 미국 사업을 정비하는 데 드는 비용 증가, 전기자동차 분야에서 중국과 경쟁 등을 이유로 꼽았습니다. 포드 그리고 GM도요. 스텔란티스가 중국 경제사 증가에 관해 언급한 이후 하락세 나타났습니다. GM은 2% 넘게 GM은 3% 넘게 떨어졌고요. 포드는 2% 가까이 떨어졌습니다. 특히 최근에 모건 스탠리가 일본과 한국의 자동차 제조업체와 전기자동차 제조업체가 점점점 미국 시장 점유율을 높이고 있는 가운데 미국의 자동차 제조업체는 높은 재고, 가격 하락, 소비자 수요 약화 조짐에 직면하고 있다면서 향후에도 점유율을 늘려가는데 어려움을 겪을 것이라고 전망한 것이 계속해서 악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다음은 오늘 남은 경제 일정 살펴보겠습니다. 이번 주 화요일, 내일이죠. S&P 제조업 PMI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졸지의 채용 공고
현황도 예고가 되어 있습니다. 목요일에는요, S&P의 서비스 PMI 지수 예고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금요일엔 가장 중요한 비농업 고용 보고서 예정되어 있습니다. 끝으로 실적 발표 일정도 알아봅니다. 내일 최근 아주 다시 부활 노력하고 있는 나이키가 실적 발표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엔 리바이스의 실적 발표도 예고가 되어 있습니다. 오늘 전해드릴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모두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